안녕하세요. 조건축 이정훈입니다. 설혜원이라는 골프장이었고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이미지가 좀 필요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골프장과 새로 기존에 있던 그 숙소동을 연결하는 이 회랑을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이미지 구축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다른 리조트가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느낌을 이런 재료적인 아이덴티티로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저기 이제 동해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직 중축을 한 새로 락카를 만들고요. 기존의 건물의 흔적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을 좀 살려보고자 바다와 산이 만나는 장소가 양양인데 이 양양의 이런 그 유형적인 특징을 박공지붕으로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박공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고 전체적인 단지의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큰 흐름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소 입장에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전체 단지나 개발 방식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기존에 있던 리조트, 그러니까 골프 클럽하우스는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옛날 스페니시 기아로 이렇게 드라이브트로 이렇게 되어진 건물이었었고 이거를 이제 변경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서 골프 치러 가는 이제 면은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 골프 클럽이 확장되면서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걸 전면에 이 캐노피를 길게 빼서 이렇게 드라이빙 웨이를 만들어서 전면에서 진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 약간의 비장미와 약간 하이엔드 골프장으로서의 그걸 주려고 했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익스텐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구조고 철골, 여기는 이제 철골,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뭐 예를 들면 기초 그라우팅을 보강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건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사 방법이 다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서 수직으로 중축을 해서 RC 보강을 해서 단면 보강을 하고 SRC 구조로 기초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 철골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캐노피를 빼서 카트골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철골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로 같이 익스텐션해서 PDR 다이닝룸 만들고 레스토랑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러면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또 중축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골프장에 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구조 방식으로만 따지자면 사실 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구조 방식은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 철근, 콘크리트, SRC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알루미늄, 기타 뭐 그라우팅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던 이런 골프장의 단층짜리를 이렇게 복층으로 중축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이 스판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단면 보강이라든지 전면의 이미지 변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적절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골 보강을 했고 이런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시켰고요. 전체적인 단지의 큰 흐름에서 이걸 보강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 후면부의 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들을 어차피 재료를 분리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석가래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알루미늄 디테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후면부는 이런 철의 이미지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했었고 또 반대로는 이제 이 전면의 캐노피가 이제 목재로 돼서 웰커밍하는 공간으로서 이걸 좀 상징화 시키려고 했었죠. 원래는 안이 이렇게 좀 더 길었었는데 이게 좀 잘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 드라이빙 웨이에 이제 4레인에서 3레인으로 바뀌면서 이러면 폭도 줄여들고 하면서 이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구조에서 굉장히 주목했었던 거는 하이브리드 구조인데 순수 목 구조로만 지탱하기 굉장히 힘든 단면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철골로 보강을 하면서 목재로 보강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시너지의 가능성들을 많이 본 프로젝트입니다.
산과 바다가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유형적인 부분들을 박공으로서 원웨이 박공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최장 한 44m 정도 되는 길이의 글루램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공장에서 CNC 가공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단면들이 이런 형태들 자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었고, 물 위에 떠 있는 플로팅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안에 있는 모든 디테일들을 같이 얘기를 했고, 윗부분에서 이런 거터라든지 소방 드레인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캐노피가 이게 짧아지다 보니까 이걸 안정감 있게 프로포션이 4.5m가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걸 단순히 대칭적인 형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역동성이라든지 비례감이 떨어지게 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전면으로 8도 정도 기울였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서 좀 더 역동적이면서도 이 비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이런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면에서도 14개의 이런 V자 형태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체에서 실질적으로 가운데서 모든 구조를 받게 만들고 옆에 있는 이 V자 구조에는 모든 디테일들이 다 이렇게 관입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8.8m 정도, 거의 8m 9m 정도 되는 캔틸레버, 국내에서는 최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철물로 이제 이런 접합부 상세들을 다 디자인을 다 했고요. 이 구조적인 부분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건축가가 모든 거를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철물의 모든 디테일 또한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냥 얻어지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가공법이나 이런 것들, 또 안쪽에서 그 브레이싱 트러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 엔지니어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보강을 했었고, 이 점화도 배열림처럼 이렇게 이 곡면 부분 가공을 했죠. 왜냐하면 투시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거하고 곡면 가공을 했을 때는 안정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법규가 있는데, 이게 외부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을 따라야 돼서 소화전이 필요해요. 근데 소화전을 바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기 때문에 노출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소화전을 따서 지붕으로 올린 다음에 다시 지하로 파서 물 아래로 내서 폰드 아래로 내려와서 또 바깥으로 빼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디테일과 수고스러움이 좀 필요로 하는 이런 구조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랑 같은 경우도 이런 디테일적인 면에서 이런 리듬을 같이 연결시키고자 했었고, 그래서 이런 앙카링이나 이런 브레이싱에 대한 디테일들, 노출을 어디를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가령 예를 들면 이 부재는 사실 이 가운데 이 V자가 필요가 없는데 한 부재의 통으로 필요했던 거죠. 근데 디테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시브한 느낌이 싫어서 여기를 억지로 한 1cm 정도 이렇게 파서 이 철물 디테일하고 연결해서 이 V자가 마감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철물 디테일에 대한 생각들이 갖게 됐고요. 또 이렇게 캔틸레버로 튀어나와 있는 게 한 3.35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가 비를 피할 때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고, 얘가 왜냐하면 골프백을 내려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를 많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잡철물에 대한 디테일들, 그다음에 어디를 음각 커팅할 건지 양각 커팅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받은 가능성은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공법들과 결구나 이런 디테일들이 충분히 이런 철물과 접합됐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원래는 여기 회랑이 내부 공간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유리만 덮으면 여기를 내부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재로만 구조체를 만들 경우에는 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골조는 전부 다 철골로 하고 외피를 목재로 덮어서 나중에 이제 내화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리모델링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철물 디테일을 위로 들어 올려서 안쪽에서 봤을 때는 면을 다 맞추는 그런 디테일을 또 생각을 했었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스터디를 해서 굉장히 얇고 미려한 그 타일에다가 이걸 구멍을 2개만 뚫어 가지고 접합을 시켜서 고정을 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리드미컬한 어떤 그 수평적인 패턴을 만들려고 했었고, 사람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서 뒷면의 개방성을 유지하되 상부는 굉장히 수평적인 리듬으로서 인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랑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이 수평 방향에서 이제 사선 방향으로 가는 이런 디테일에 대한 것도 이런 이 디테일의 방향성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이 커팅되어진 것들을 일일이 철골로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이 두께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철골 디테일이 캔틸레버가 나오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철물 보강을 해서 이런 목 구조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적절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완벽한 목재보다는 하이브리드로 구조적인 거를 보강해가면서 하는 게 때로는 합리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목재가 가지는 장점들을 결합시키는 게 상당한 시너지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조명을 매입하기 위해서 철물이 원래 여기 아래 와서 붙어야 되는데 이걸 올려서 면을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을 끝까지 조명을 감안을 해서 형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랑에 대한 스터디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조명 자체를 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회랑이 만들어지게 되고 추후 여기에 이제 중축 가능할 수 있게끔 구축을 했었고요. 이런 공사 프로세스들은 여러 가지 협력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물과 목재가 만나는 그런 디테일로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설혜원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공이 됐고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뭐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부에 이제 빛들이 내부 공간에 관통하게 되고 이렇게 큰 어떤 뎁스에 의해서 빛의 공간들로 내부 공간이 구성이 되고 이런 디테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클럽하우스가 이제 전면과 후면이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는 알루미늄 유보고 전면부고 회랑이고요. 네. 여기 이 단지에서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숙박 시설입니다. 숙박 시설에 이제 세 가지 타입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는데 하나는 완전 철근 콘크리트고 하나는 완전히 중목 구조고 하나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와 목 구조가 혼합된 거고요. 이 타입은 완전 중목 구조이고 컨셉 자체는 중목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미를 단지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펜션 뭐 하이엔드 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차대수 2대에 이 투명한 이 전면과 후면 자체를 관통하는 이 목재의 구조미가 외부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천창을 둬서 천창 부분에서 빛이 이 가운데 공간으로 떨어지고 전후면들 모든 구조 자체가 이제 중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마스 플랜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마감 이 자체 또한 그냥 구조체 자체로서 드러내기를 원했고 외부에 있는 조그마한 수영장이 있고요. 뭐 자쿠지 같은 수영장인데 수영장과 이 구조 자체가 어떤 골프장의 풍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목재를 실제로 쓰고 싶었는데 쓸 수는 없었고 여기는 이제 이 특수한 이 목재 결을 갖고 있는 그 칼라 강판들을 써서 예를 들면 맞추고 이 돌도 이 스톤 자체도 이제 주랴 베이지라는 약간의 목재 같은 결을 갖고 있는 돌을 의도적으로 써서 약간 인조미가 없이 좀 자연미가 있는 소재로 그걸 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플레이라운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바깥에 뷰가 있고 상부에 있는 이 목재로 이런 결들을 만들어내서 리듬을 그대로 노출시키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게 컨셉이었고요. 방에서도 상부에 있는 노출된 구조미 자체가 하나의 그 공간적인 인테리어로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굉장히 신경을 저희는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조명의 포인트라든지 안쪽에서의 조명, 외부에서 조명 이런 것들이 구조 자체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타입으로 조명을 사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비열이 돼서 되었을 때 좀 상당히 안정감 있는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있었고요. 요거는 하이브리드 타입인데 한 350평 정도 되는 워케이션 장소고 이게 이제 A 타입과 C 타입, A 타입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로 저희가 마스터 플랜 상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영장이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목 구조를 쓰지 않고 1, 2층은 콘크리트를 쓰고 지붕만 목 구조로 사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어떤 기업체에서 지금 여기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2층과 이렇게 있고 1층에서는 이제 퍼블릭한 공간들, 지하에는 당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복도 자체가 목 구조를 노출시켜서 그 뭐 구조미 자체가 외부로 나오고 그 구조미 자체가 외부로 연결이 돼서 결구적인 디테일들이 연결이 되고 다시 철판으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과 금속 그다음에 목재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상부에 조명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체 조명 자체가 월그레이저 타입으로 해서 조명 자체가 벽에 천장에는 없는 타입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외부에 있는 테라스에서 봤을 때는 이 구조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내부의 수영장이고 외부의 테라스에서 봤을 때의 목재 결꿈이고 이런 디테일들을 만들었고요. 내부에 있는 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디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명이나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도와 드레스룸, 그 다음에 A 타입, C 타입, A 타입이 결합된 타입이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A 타입이고 철근 콘크리트만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지 계획을 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서의 단지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요거는 조그마한 주택인데요. 재미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땅을 사서 가운데 집을 짓고 앞쪽 마당과 뒤쪽 마당이 있는데 앞쪽 마당은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원룸 스튜디오고 그래서 앞쪽 마당을 쓰시고 뒤쪽에 있는 2층짜리 집은 이 부부가 딸과 사는 집인데 뒤쪽 마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운데 공간은 보일러실을 같이 공유하는 타입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는 같고 다용도실, 세탁기 모든 것들은 가운데서 공유하고 그 2층의 상부에는 알파룸이 있어서 전원의 풍경을 보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골목 구조로 순전 그 중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경골로만 디자인을 한 프로젝트고요. 외부에 있는 롱브릭 타입의 디테일과 이런 어떤 이 타일 자체를 섞어서 형태를 완성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브릿지 복도가 있는데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쪽 문을 열면 어머니 집이고 이쪽 들어오면 이쪽은 이제 다른 세대, 두 가지 세대가 나눠지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은 가운데 있어서 같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억지로 그 경골 자체의 구조를 그대로 노출을 하려고 했었고요. 조그만 스튜디오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반대쪽에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이 주택 공간이고 2층에 이제 알파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산의 풍광이 좀 보이고 이 구조 자체 여기에 포인트를 이걸 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구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 중목을 하나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단순하지만 두 제너레이션이 같이 사는 주택이고 조그마한 테라스를 가지고 외부의 풍경들을 가지고 사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블 하우스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계시고 앞쪽 마당, 뒤쪽 마당 여기에 텃밭도 가꾸시고 굉장히 재미있게 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회사의 연수원 같은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조그마한 원룸 타입의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는 이제 다른 연구소 겸 숙소동이 있는 이런 타입이고요. 여기도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이게 완전히 중목 구조로 세팅을 했습로 그리고 중목의 외피 자체도 이 적사목 루보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완전히 목 구조로 다 지어진 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저층부 지하 주차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상층부는 중목이 섞여져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구조 자체를 좀 그대로 노출시키는 목적이었고 여기도 이 인테리어를 딱히 하지 말고 이 구조 자체를 2층 부분은 노출하는 게 큰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이런 구조 자체가 이 더블 레이어로 노출이 돼 있고 테라스가 있고 이런 구조의 결꾸미 자체가 그냥 테라스의 그 외부에 아이덴티티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했고 이런 천창이 있어서 자연 채광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밝은 구조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이고요. 외부에 있는 스튜디오하고 결합된 조그마한 중정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